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남편과 5년 만에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 저는 동갑이었고 친구의 친구로 만나 꽤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그렇다고 친하게 지냈던 건 아니었는데 친구의 친구이다 보니 제 친구는 아닌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남편 쪽에서는 저에 대해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는지 대학을 졸업한 뒤부터는 본격적으로 자기 마음을 저에게 내비쳤는데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호감이 생기게 되었어요. 친구 없이 둘이 만나니 묘하게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본격적으로 사귀게 되었고 동갑이니만큼 대화도 잘 통해 나름 재미있는 연애를 했는데요. 대신 동갑이고 둘 다 고집이 세서 싸울 때는 엄청 크게 싸웠어요. 그렇게 한 4번 정도 헤어졌다 다시 만나기를 반복했는데 잦은 싸움이 그래도 서로에 대해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어 마지막 1년은 싸울 일이 하나도 없이 좋은 감정만 키워갔죠. 게다가 그때가 소위 말하는 결혼 정년기였는지 저희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 둘 시집 장가를 갔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도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양가 사는 수준도 비슷했고 저나 남편이나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더 못나고 할 것도 없이 무난하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하고 한 2년까지는 나름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희 둘 다 한 3년은 신혼은 즐기고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결혼했어도 연인처럼 친구처럼 잘 지냈는데 그게 시부모님 눈에는 그다지 좋게는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결혼하면 바로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셨거든요. 게다가 저희가 아무리 좋게 이야기를 드려도 손주 욕심에는 소용이 없었는데요. 당신은 이미 2년이나 기다렸는데 뭘 더 기다리냐며 특히 시아버님이 안달이 나셨어요. 그리고 시아버님 친구분 중에 갑자기 암에 걸려서 하루아침에 돌아가신 분이 계셨는데 시아버님이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은 듯 손주에 대한 집착을 많이 하셨어요. 나도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 니들이 지금이라도 당장 애를 가져야 내가 한시라도 내 손주를 더 보고 갈 수 있는 거라고. 아니 아빠, 무슨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무슨 지금 당장 만들자고 하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왜 아니야? 니들이야말로 1살이라도 어릴 때 1명이라도 더 낳을 생각을 해야지. 신호는 개뿔. 아버님, 저희도 준비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되는 건데. 애 낳으면 다 부모 되는 거야. 잔말 말고 오늘 당장이라도 애 만들어. 내 말 알아들었냐? 니들 빨리 내라고 대답해. 네 아버지 숨 넘어가신다. 설마 새애기 너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지? 그럴 리가요. 저 완전 말짱해요. 그래. 엄마는 갑자기 왜 생사람을 잡고 그래? 남편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시어머니의 말에 저보다 더 발끈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조금은 위안이 되기도 했는데 결국 시부모님 성화로 저희는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을 하기로 합의를 했죠. 그런데요, 이게 참 이상한 게 막상 아이를 가지려고 하니 아이가 잘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 노력 저 노력 많이 해봤는데 반년 정도 지났을 때까지 임신 테스트기 2줄을 볼 수가 없었죠. 그러자 시부모님은 정말로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저를 콕 집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억울한 마음에 남편과 사이좋게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사실 그때도 멀쩡한 자기 아들을 왜 검사받게 하냐며 검사는 저 혼자 받으라고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셨는데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그래서 검사를 하려면 양쪽 다 해야 정확하지 않겠냐고 제가 억지를 부려 남편을 끌고 가서 검사받게 했죠. 그리고 결과가 나오는 날 저희 부부는 다소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저는 선천적으로 자궁이 약하고 남편은 다른 건강한 남성에 비해 정자수가 적다고 나왔어요. 심지어 그 적은 정자들의 활동량도 현저히 떨어졌는데 그러니 자연 임신 성공률이 떨어질 것 같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시부모님 두 분은 말도 안 된다며 의사가 돌팔이라고 검사 결과를 부정하셨고 이번에는 저 혼자 다른 곳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셨는데 그때 시부모님의 태도를 보면 무조건 제가 문제가 있어야만 되는 것 같았어요. 아니, 손주를 갖고 싶으시다면서 저를 하자 있는 사람으로 만들면 본인들이 얻는 게 뭐가 있는 거죠? 그렇게 임신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행복했던 저의 결혼 생활은 점점 암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조건 저를 임신 못하는 불량품으로 취급하려는 시부모님에게 저도 참지 않고 꼬박꼬박 대들었는데 시부모님이 어디서 며느리가 어른에게 덤비냐며 가정교육 운운하시며 사람 속을 뒤집어 놓으셨죠. 그러니 가운데서 남편만 죽어났는데 어쩔 수 없죠. 자기도 자기 부모님이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사람을 괴롭힌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저는 저대로 시부모님은 시부모님대로 불만만 가득해서 서로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는데요. 그러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원래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전문직이기 때문에 이직할 회사를 찾기 전 프리랜서로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프리랜서가 저랑 잘 맞더라고요. 집에서 일하니 쓸데없는 교통비나 점심값, 커피값이 나가지 않았고 근무 시간도 제가 조절할 수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았는데 제가 아침잠이 정말 많거든요. 출근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평일 아침마다 늘 지각을 할까 마음을 졸이며 살았어요. 그런데 프리랜서를 하면서 원하는 시간까지 푹 잘 수 있으니 오히려 머리도 맑고 작업 능률도 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남들보다 늦게 일을 시작한 만큼 늦게까지 일을 하는 날이 많았는데 저는 오히려 그것도 좋았죠. 밤이면 더 조용하고 집중이 잘 됐거든요. 다만 남편이 늘 일만 하냐며 저에게 서운해하긴 했었는데 가끔 제가 마감 때문에 쫓길 때는 집에 있지만 밥도 잘 챙겨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연애할 때부터 종종 자기는 와이프가 전업이 아닌 맞벌이였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내심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남편만큼은 제가 일하는 걸 존중해 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음에도 제가 집에서 노는 줄 알고 계셨고 제가 가끔 일 때문에 전화를 못 받거나 늦게 받으면 아우, 일하는 신용 좀 그만하고 우리 아들 좀 챙겨라. 여자가 집구석에 있으면 내조라도 잘 해야지. 내 아들만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너는 미안하지도 않니? 라고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솔직히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제가 하는 일을 무시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치사하고 유치하다는 걸 알지만 계속 이렇게 무시만 당하다가는 제가 사고를 한번 칠 것 같아서 한 번은 작정을 하고 시부모님에게 저도 똑같이 돈 버는 거라고 제가 버는 돈이 남편 월급이랑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연히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는 제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집에 틀어박혀 컴퓨터만 끼고 있는데 그게 무슨 돈이 되냐며. 자고로 사람은 밖에 나가 몸으로 부딪혀 일해야 돈을 버는 거라고 일장 연설을 늘어놓으셨는데 남편 하는 일이 영업직이라 늘 밖에서 사람 만나는 게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처럼 일을 하는 게 돈 버는 일이고 제가 집에서 하는 일은 돈이 안 드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심지어 저더러 밖에 나가서 하는 일을 하나 더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하루 종일 일하는 저한테 그게 할 소리입니까?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어머니는 옛날 사람이고 제가 하는 근무 환경을 이해 못하니 당신 아들만 불쌍해 보이시나 보다. 라고 애써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는데요. 저에게 무슨 전단지 같은 걸 자꾸 가져오시며 너는 나이도 젊고 애도 없으니 이거저거 가릴 것도 없잖아. 네 남편 저렇게 나가서 혼자 고생하는데 너도 집안의 보탬이 돼야지. 라고 하실 때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제가 이런 밖에 나가서 일할 시간이 어딨어요. 그리고 밖에서 이런 파트타임 하는 것보다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더 번다니까요. 얘가 또 헛소리 하네. 아니, 이런 게 무슨 돈이 돼. 너 보니까 하루 종일 커피나 마시고 컴퓨터 자판만 치고 있던데. 그러지 말고 이 중에 하나 골라서, 아니다, 한두 개 골라서 해라.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어머님이 2개, 3개 하세요. 어머님 나이에도 요즘은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려고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어머님도 사지 육신 멀쩡하신데 왜 아들 내외가 주는 돈만 바라세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냐? 네, 그렇잖아요. 그렇게 어머니 아들 걱정하시는데 이참에 어머님이 일하시고 그이한테 이제부터는 나는 용돈 안 줘도 된다고 하시면 그이도 아마 좋아할걸요? 저는 그때는 뭐에 씌인 듯, 아니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진 듯 시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부 다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뒤로 넘어갈 듯 뒷목을 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는데 그렇게 저한테는 너 어디 두고 보자 하고 가시더니 그새 남편한테 일렀나 보더군요. 사실 예상은 했던 일이긴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화를 냈고 그날 저녁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며 대판 싸우게 되었는데요. 제가 아무리 제 입장을 설명해도 남편은 그날만큼은 무조건 제가 잘못한 거라고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충분히 걱정되고 고생하는 게 안타까우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지. 자기는 그거 하나 이해 못하고 우리 엄마가 조금 뭐라고 한다고 용돈 받지 말고 일하라 그러냐? 장모님한테도 그럴 거야? 여기서 우리 엄마 얘기가 왜 나와? 애시당초 내가 얼마나 많이 설명을 해드렸어. 근데 자기도 알잖아. 계속 내가 하는 일 무시하고 나를 아주 집에서 탱자탱자 노는 줄 아시는데 자기 같으면 화 안 나? 오늘은 전단지까지 가지고 오셔서는 나더러 자기 혼자 벌어 힘드니까 파트타임 2탕 뛰라고 하시더라. 그야 우리 엄마는 잘 모르니까. 아무튼 이번 일은 무조건 자기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내일은 우리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해. 안 그러면 나 진짜 안 참는다. 안 참으면 뭐? 나는 미안하지만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사과받을 사람은 나라고. 저는 남편의 말에 더 오기가 생겨서 죽어도 시어머니한테 사과는 못한다고 버텼어요. 그러자 남편은 답답하다는 듯 자기 가슴을 팡팡 쳤고 그 길로 집 밖을 나갔는데 어딜 갔는지 자정이 넘어서도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새 쪼르르 자기 집에 갔나? 저는 신경도 쓰지 않고 그날 낮에 못한 일을 새벽까지 했는데요. 일하는 중에도
불쑥불쑥 천불이 올라와 그날은 영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군요. 저희 시어머니가 하시는 일 없이 저희 부부에게 용돈을 받으시는데 그 용돈이 적으신지 걸핏하면 저에게 전화하셔서 10만 원만, 20만 원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돈 얘기를 하셔도 그게 당신 아들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통장에서 어머니한테 군말도 하지 않고 그 돈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신우가 갓 결혼했을 때였는데 신우는 전문대 졸업으로 애시당초 취업의 의사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뒀는데 그렇게 따지면 당신 딸은 아무 일도 안 하는 백수였죠. 그런데 놀고 있는 자기 딸을 볶으셔야지 집에서 일하는 저를 달달 볶는 게 저는 더 나쁘게 느껴졌어요. 자기 딸은 놀아도 되고 남의 딸 노는 건 보기 싫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저는 놀지도 않았는데 노는 사람 취급을 당했으니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날 이후 저와 시어머니 사이는 나쁠 수밖에 없었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꼬투리도 잡히고 싶지 않아 제 할 도리는 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제가 굽히고 들어온다고 생각하셨는지 더 저에게 조심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확 그냥 시댁이고 뭐고 남편만 보내고 저는 연 끊고 살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것도 남편이랑 합의가 돼야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당연히 저희 남편은 그럴 인간이 못 되었고요. 그러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시누이로부터 임신 사실을 듣게 되었는데요. 집안이 경사가 났죠. 저는 시집와서 몇 년째 안 되는 임신을 신우는 결혼하자 됐으니 시부모님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셨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신우랑 저랑 비교하며 자기 딸은 너네 집에 좋은 일도 해주는데 정작 며느리는 애도 못 갖는다고 면전에 대고 면박을 주셨는데 그때는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어요. 이런 꼴을 보려고 결혼한 게 아니었는데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후회스럽더라고요. 하지만 신우의 임신은 축하할 일이 맞았기에 저는 제 마음과 별개로 신우에게 축하 인사와 맛있는 거라도 사 먹으라고 20만 원 돈을 입금했는데 솔직히 어줍지 않은 선물보다는 돈이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내 돈의 액수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성의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신우가 서운하다고 했는데요. 정말 가지가지 한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더군요. 사람의 호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돈 주고 욕먹는 것만큼 기분 더러울 일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럼 돈 돌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는 남편이 나서서 중간에서 제 편을 들어줘야 그나마 넘어갈 수 있는데 남편은 아무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러다 그 후로 한 달 뒤 시어머니 생신날이 되었는데 그때는 일부러 저에게 생일을 저희 집에서 하고 싶다고 저더러 상을 차리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요리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밥상도 아닌 생신상을 차리라 하니 너무 부담이 됐는데 남편은 옆에서 점수를 딸 기회라며 저더러 열심히 해보라고 하는데 저 인간이 원래 저렇게 밉상이었나? 저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저런 인간인 줄 알았으면 제가 머리에 총을 맞은 게 아닌 이상 결혼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남자들이 결혼하면 지 집이랑 지 식구들밖에 모른다고 제가 고른 남자가 그럴 줄은 정말 몰랐는데 저는 옆에서 계속 화이팅 화이팅 하는 남편을 보고 성질이 나서 옆구리를 세게 꼬집어 버렸네요. 그러자 악소리를 내며 남편이 비명을 질렀는데 제가 잔뜩 화가 나서 자기를 노려보고 있으니 그제야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달라질 건 하나도 없었는데 이렇게 된 거 그냥 하는 데까지 해보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요리 실력이라는 게 갑자기 좋아질 순 없으니 밀키트 같은 걸 적극 활용할 생각이었죠. 그리고 이윽고 시어머니 생신날이 되어 저는 밀키트에 나온 레시피대로 음식을 하나하나 만들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제법 그럴싸한 상이 차려졌어요. 그러자 남편은 좋아서 입이 귀에 걸렸는데 시어머니와 신우도 놀란 눈치였죠. 저는 그때 분명히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일부러 저 골탕 먹이려고 생일상을 차리라 한 거였는데 제법 그럴싸한 상이 차려졌으니 이게 아닌데 싶으셨겠죠. 그래서 저한테 친정엄마가 왔다 갔냐는 등 어디서 배달을 시켰냐는 등 꼬치꼬치 캐물으셨는데 저는 밀키트라는 말은 하지 않고 제가 만든 게 맞다고 기세등등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한 가족이 저희 집에 모여 식사를 하게 되었고 시아버님은 저를 다시 봤다며 웬일로 칭찬을 다 해주셨는데 시부모님에게 칭찬을 오랜만에 들어서 그런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라고 저도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겠다는 심정으로 노력했는데 그때 갑자기 신우가 자기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면서 대화의 주제를 아이 쪽으로 돌렸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아직 출산하려면 한참이나 남았는데 자기들이 돈이 없어 산후조리원에 못 갈 것 같다고 갑자기 징징거리기 시작했는데요. 참고로 신우의 남편인 매제는 작은 제조 공장에서 월 200만 원이 조금 넘는 월급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우는 앞서 말한 대로 전업주부로 그런 자기 남편의 월급을 받고 생활했는데 막상 아이를 낳으려니 그 돈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자기는 신혼도 없이 아이를 가졌는데 너무 우울하다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걱정이 산더미인 얼굴을 하고 자기 딸이 너무 안 됐다며 거의 울 것 같은 얼굴을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물론 남들은 다 산후조리원에 간다고 하지만 신우가 어디 출근할 것도 아닌데 자기가 아이를 보면 되지 무슨 돈 걱정을 하나 싶었는데요. 참 이상하게도 신우는 계속 산후조리원비가 얼마네, 산후도우미를 부르면 얼마네 하면서 은근슬쩍 저를 보며 계속 돈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자기 부모님도 있는데 왜 저를 보고 돈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매제를 쳐다봤는데 매제 얼굴이 참 뭐랄까 씁쓸한 얼굴을 하고 있더군요. 모르긴 몰라도 신우한테 돈 문제로 엄청 볶인 모양이었는데 그렇다고 제가 친언니도 아니고 제가 나설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일부러 신우의 시선을 피했어요. 그러자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신우가 저를 콕 지목하며 언니가 저 애기 낳으면 저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라고 말했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제가 애가 있어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엄마도 근처에 살고 있는데 왜 하필 친하지도 않는 올케한테 이런 부담스러운 부탁을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가씨, 지금 하신 말 진심이에요? 아니, 제가 뭘 할 줄 아는 게 있다고. 왜요? 언니도 미리 연습한다 생각하면 두루두루 좋죠? 족하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런 건 친정엄마나 전문가한테 맡겨야죠. 저는 애기 기저귀 갈아주는 방법도 몰라요. 아우, 막상 닥치면 다 한다. 너 똑똑하잖아. 뭐든 금방 배워서 잘 할 거야. 어머니,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머님이 하세요. 저는 집에는 있어도 일하는 몸이고 상대적으로 어머님은 자유로우시잖아요. 뭐? 나더러 하라고?
너는 젊고 건강하면서 나이 많고 힘도 없는 나에게 산후조리를 시켜야겠니? 그래도 어머님은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왜 손주인데 매일 보고 싶으실 거고. 그럼 아예 아가씨 집에서 산후조리를 해주시면 아가씨도 좋고 어머님도 좋으신 거 아니세요? 얘가 아까부터 왜 이래? 나는 못한다고. 이 나이에 애한테 묶이면 언제까지 애를 봐야 하는 건데? 잔말 말고 그냥 네가 해라. 싫어요. 저도 바쁘고 그렇게는 못해요. 아가씨, 그냥 산후도우미 불러요. 잘은 모르겠지만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아무리 그래도 남이잖아요. 그리고 남한테 애를 맡기고 제가 나갈 수가 있겠어요? 나간다고요? 갓난애를 두고 어딜 나가요? 그야 살도 빼야 하고. 신우는 그 말을 하면서 지도 염치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말끝을 흐리며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신우의 말에 어이가 없었는데 그럼 저한테 애를 맡기면 지는 나가서 운동하고 놀다 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건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돈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저도 돈으로 걸고 넘어질 생각이었는데요. 신우한테 그렇게 저한테 애를 맡기고 싶으면 돈을 달라고 대놓고 말했어요. 그러자 이 분위기에 생뚱맞게 제 남편이 나섰는데 돈이 없어서 부탁하는 건데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정말 그 순간에는 남편이 아니라 미친놈처럼 보였어요. 일부러 거절하려고 하는 말이라는 걸 그 인간은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신우는 제 말에 당황하는가 싶더니 돈을 줄 수는 없고 나라에서 나오는 양육비의 50%를 주겠다고 했는데요. 진짜 이 남매는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힐까 속이 터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나라에서 주는 양육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거의 50%만 받고 제가 미쳤게 애를 보냐고요. 그 시간에 제 일을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칼처럼 안 된다고 거절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생신날은 엉망이 되고 말았는데 제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니 제 탓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식구들 기분 좋으라고 노력한 날이었는데 신우가 망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을 포함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눈치였고 그날은 아무 결론도 내지 못하고 시부모님과 신우 내외가 돌아갔는데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남편이 저한테 꼭 그렇게 매정하게 굴어야 하냐며 짜증을 냈어요. 아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기가 그 돈 받고 애를 볼 것도 아니면서 저한테 짜증을 낸다는 게 말이 되나요? 솔직히 시댁 식구들이랑은 좋았던 적도 없고 더는 안 보고 살라고 하면 땡큐인데 한 침대를 쓰는 제 남편이 자기 식구들 편을 드는 건 용납이 되지 않았는데요. 제가 무섭게 노려보며 한마디만 더 해보라고 남편보다 더 크게 성질을 냈죠. 그러자 자기 생각과는 제가 다른 반응을 보였는지 조금은 당황한 눈치였는데 그리고 이내 한풀 꺾여서는 저더러 무조건 싫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아직 애 태어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천천히 생각을 해보자고 저를 설득했어요. 저는 해보나 마나 싫다고 분명히 대답했는데 이번에는 언제부터 자기 동생을 그렇게 챙겼다고 자기 동생이 불쌍하지도 않냐고 감정으로 호소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무조건 싫다고 했고 그렇게 자기 동생 불쌍하면 자기가 하라고 딱 선을 그었는데 제 말에 빈정이 상했는지 그날 이후 남편은 거실에서 잠을 자면서 저랑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마음을 바꿀 것도 아닌데
거실에서 자는 사람이 아쉽지 저는 하나도 아쉽지 않았네요. 그래서 근 2달 가까이 남편과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말도 섞지 않았는데 그 필요한 말도 대부분 카톡으로 했는데 솔직히 크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쓸데없는 걸로 부딪히지 않으니 속이 편했는데 그에 반면 속이 편하지 않은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시비를 걸었어요. 남편한테 얘기를 들었다며 무슨 고집을 그렇게 부리냐고. 제가 이런 애인 줄 알았으면 며느리로 안 들일 걸. 자기는 너무 후회가 된다고 선을 넘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질세라 그러셨냐고 그럼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드리면 되겠냐고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며 이번에도 도대체 너는 네 집에서 어떤 가정교육을 받았길래 어른한테 한마디도 지지 않고 덤비니? 내가 너 이래서 싫어하는 거야. 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가정교육이라고 하니 순간 저도 쌓인 게 많아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그건 차마 어른한테 할 말이 아닌 것 같아 참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내 다시 생각해보라고 저에게 시간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셨는데 아마도 제가 또 단번에 싫다고 할 것 같으니 잽싸게 끊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땐 그냥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왔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나오면 제가 정말 자기 뜻대로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지 그냥 웃겼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골탕을 먹이려 일부러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금방 신우의 출산일이 임박해 왔죠.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마치 제 입으로 제가 신우 산후조리를 해주겠다고 말한 것처럼 생각하는 눈치였는데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언제부터 저한테 그렇게 다정했다고 저한테 괜한 친절을 베풀며 일하느라 힘들지 않느냐는 등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는데 그러다 신우 출산 전 식구들끼리 모여 밥을 먹기로 했다며 저더러 시댁에 가서 맛있는 걸 먹고 오자고 하더군요. 저는 좋다고 했어요. 그날이 저에겐 디데이였거든요. 그리고 오랜만에 시댁에 가니 배가 남산처럼 부르고 살도 제법 많이 찐 신우가 저를 반기며 다가왔는데 그 순간 온 식구들이 무슨 작전이라도 짰는지 저를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려 하려더군요. 지금 생각해도 속이 뻔히 보이는 인간들이었는데 그때 신우가 먼저 산후조리 이야기를 꺼내며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자기 애기 낳으면 언제부터 봐줄 수 있냐고 물었는데 저는 그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무슨 말이냐고 나는 싫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왜 그러냐고 했죠. 그러자 분위기는 또 삽시간 나빠졌는데 시어머니가 아니 지금까지 아무 소리 하지 않았으면 긍정의 뜻 아니냐고 저를 다그쳤어요. 긍정이라뇨. 저는 어머니한테도 싫다고 얘기했어요. 네가 언제? 내가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했잖아. 네, 그러셨죠.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변하지 않아서 연락 못 드렸어요. 뭐야? 그럼 이제 곧 있으면 애 나올 텐데 우리 딸은 어쩌라고? 그러니까요. 왜 어머니 딸을 저한테 어쩌라고 하는 건데요. 어머님도 계시고 막말로 아가씨 시어머니도 계신데 거기서 해결을 해야죠. 따지고 보면 가장 먼 올케한테 산후조리를 해달라는 신우가 세상 천지 어딨어요. 언니, 저도 사정이 있어서 그렇죠. 제가 미주알 고주알 언니한테 다 얘기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언니가 해주면 안 돼요? 우리 애기 어린이집에 갈 때까지만 부탁 좀 할게요. 그래, 네가 좀 해줘라. 애가 아주 한 달 복달이 났는데 너는 애가 딱하지도 않니? 너는 일 안 해도 월급 주는 회사 있잖아.
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어느 회사가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고 먹는데 돈을 줘요. 그런 회사 있으면 제발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어머니는 무조건 제가 하는 일을 깔보고 싶으셔서 그러는 줄 알겠는데 저 어디 가서 무시당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 집에서 일해도 어머니 아들만큼은 거뜬히 번다고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그럼 내가 뭐가 되는데? 내가 없는 말 했어? 아니, 애당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자기야말로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사실은 사실이잖아. 자꾸 이런 식으로 나만 곤란하게 만들면 차라리 이혼해. 뭐야? 너 지금 네 입으로 이혼이라고 했냐? 그래, 아가. 아무리 감정이 앞섰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이게 이혼할 일이냐? 네, 이런 걸로 이혼 안 하면 어떤 걸로 이혼해야 하나요?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는 귀한 딸이에요. 저희 엄마는 제가 매일 새벽같이 일한다고 걱정이 많으신데 어머니는 저더러 일하는 신용한다고 놀고 먹는다고 하잖아요. 정작 놀고 먹으면서 애까지 남의 손에 맡기고 싶은 당신 딸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요. 언니, 지금 말 다 했어요? 네, 다 했어요. 아가씨도 제발 염치 좀 챙겨요. 돈 없어서 산후조리 못하면 못하는 거지. 그걸 왜 나한테 하라고 해요? 그리고 애 어린이집에 갈 때까지 애를 보라니. 아가씨는 놀면서 애도 안 보고 뭐 하려고. 그럴 거면 밖에 나가서 일을 해요. 너 미쳤어? 곧 있으면 출산해야 하는 애한테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미친 건 내가 아니라고. 넌 거 같은데 그렇게 네 가족이 먼저고 네 동생이 불쌍하면 네가 해. 나한테 하라 마라 하지 말고.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으로 시댁을 나왔어요. 다시는 이 집에 들어갈 일 없다고 생각하니 속이 다 후련했는데 집에 오는 내내 제 결혼 생활에 대해 허탈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 일주일 정도 남편은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저는 어차피 갈라설 생각이라 오히려 그게 더 편하고 더 좋았어요. 남편이 어디서 무얼 하든 하나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자 집 안로 기어 들어온 남편이 저더러 얘기 좀 하자고 했는데요. 정말 기가 차서 귓방망이를 한 대 후려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정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장모님 뭐 하셔? 우리 엄마? 왜 갑자기 우리 엄마 안부를 물어? 무슨 꿍꿍이야? 아니, 자기가 정 내 동생 산후조리를 못하겠으면 장모님한테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뭐라고? 머리가 아주 돌았구나. 네 동생 산후조리를 왜 엄만 우리 엄마가 해줘야 하는 건데? 어쩔 수 없잖아. 연대 책임 몰라? 자기가 못하겠다고 이 난리인데 그럼 대신 장모님이 해야지.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긴 뭘 가만히 있어.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뻔뻔하다. 아니, 니네 집 유전자에는 뭐 그런 게 있는 거야? 일도 안 하면서 남한테 공짜로 애기 맡기고 싶어하는 네 동생이나 자기는 일도 안 하고 자식한테 용돈 받아 쓰고 놀면서 자기 딸 산후조리는 하기 싫은 니네 엄마. 그리고 장모 어려운 줄 모르고 연대 책임 어쩌고 하는 너. 그때 내가 한 말 까먹었니? 이혼하자고.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내가 뭐 틀릴 만한 거 있어? 오히려 반대 상황이라고 생각해봐. 아마 우리 엄마는 나 대신 해주겠다고 할걸?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당신 엄마가 뭘 해준다고? 자기 딸 산후조리도 싫다시는 분인데 자기 대신 뭘 하신다는 거야. 됐다. 정말 이젠 상종하기도 싫다. 누구든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어야 소통을 하지. 됐고,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나는 싫으니까 그렇게 네 동생이 걱정되면 회사 관두고 네가 해. 아니, 어떻게 오빠가 여동생 산후조리를 하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무튼 나는 마음 정했고 순순하게 이혼 안 할 거면 소송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야, 정말 이혼이 무슨 무기지? 너 지금 실수한 거야. 그래, 어디 하고 싶으면 네 마음대로 해봐. 가족끼리 좀 돕고 살자는데 뭐가 그렇게 나쁜 건데? 생각해보면 너는 늘 이런 식이었어. 위아래도 모르고 자기 할 말 다 하고. 왜 나랑 우리 가족들이 네 눈치를 봐야 하는 건데? 내 눈치를 봤다고? 나는 금시초문인데. 그리고 내가 할 말 못하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 지금이 무슨 시대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야말로 사람을 아주 잘못 봤지. 이딴 사고방식 가진 놈인 줄도 모르고 내 인생 말아 먹을 뻔했으니까. 너 정말 말 다 했어? 이게 정말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하니까 서방알기를 우습게 하네. 야! 전날은 여기에 상세하게 쓸 순 없지만 제법 심각한 수준의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닌 건 아니기에 절대 물러서지 않았는데 남편 놈은 끝까지 자기 가족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눈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만 나쁘고 이상한 여자로 몰았는데 그래서 말했죠. 이상한 여자랑 그만 살고 깨끗하게 이혼하자고요. 그러자 남편 놈은 무슨 기승전 이혼이냐며 저더러 절대 저 좋은 건 못 해주겠다고 억지를 부렸는데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 어디 한번 해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한테 이혼 얘기를 들었는지 연락도 없이 집에 쳐들어왔는데요. 네가 끝까지 이혼하겠다고 우리 아들한테 협박했다며? 그래, 해봐. 우리 아들은 아무 죄가 없다. 애도 못 가는 주제에 너는 네 하자도 숨기고 우리 집에 시집 왔잖아. 그것뿐이야? 밖에 나가 일도 안 하면서 살림도 안 하고 남편 내조도 안 했지. 이혼은 네가 당해야 순리에 맞는 거지. 네가 유책 배우자야. 알고나 이혼 소리를 해. 누가 그래요? 제가 유책 배우자라고? 그리고 끝까지 우기시는데 어디 한번 해보세요. 그게 통하나? 지금 이러시는 것도 저한테 유리한 증거 만들어주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저 녹음하고 있거든요. 뭐야? 이혼 준비하는 마당에 제가 무슨 일을 더 당할 줄 알고요. 저도 대비라는 걸 해야죠. 그리고 저는 불임 판정 받은 적 없어요. 이건 산부인과에서도 검사 기록 다 있는 거고 제가 집에서 프리랜서도 일하고 돈 버는데 어머니는 그것도 인정 안 하셨죠. 어디 해보자고요. 저는 꿀릴 것이 없어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제가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에 시어머니는 당황하셨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소리만 버럭 지르며 도망치듯 집을 나가셨는데 더는 지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아는 사람 소개를 받아 한 로펌을 찾아가 이혼 상담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바로 이혼 소송 진행하기로 수임 계약을 했고 남편 쪽, 아니 시어머니가 주장하시는 내용의 반박 자료가 저에게 넘쳐났으니 소송은 제가 유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애당초 제가 싫다고 거절했음에도 온 식구가 저에게 신우 산후조리 및 양육을 하라고 시킨 것과 남편이 제가 싫으면 장모가 대신 해야 한다고 우긴 그 이야기까지 저에게 유리한 증거였는데요. 결과는 보나 마나였죠. 그리고 더 싫었던 게 남편도 남편의 가족들도 저한테 억지를 부렸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었는데 그냥 쪽수로 밀고 나가 저 하나 못 살게 굴면 자기들 뜻대로 제가 될 거라고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저를 길들이려고 했다는 건데 그걸 알았을 때는 진심으로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어떤 자비도 없이 위자료까지 받아 저는 이혼을 했는데요. 처음으로 그 사람들한테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 있죠. 하루라도 더 빨리 그 집 구석에서 탈출해야 하는데 이렇게 좋은 빌미를 만들어줬으니 얼마나 고맙게요. 그리고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2천만 원 남편 쪽에 위자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는 아이가 없어서 모든 것이 편했어요. 친권이니 양육권이니 양육비 다툴 것도 없이 심플하게 유책 배우자를 가르고 저희의 이혼은 끝이 났는데 그러는 사이 신우는 아이를 낳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라는 인간이 아이를 갖고도 나쁜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지 아기가 나오자마자 많이 아팠던 모양인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을 주는 중병은 아니었어요. 대신 치료비가 꽤 많이 들어 온 식구들이 그 돈 만들려고 죽을 똥을 사는 것 같았는데 남편은 저한테 위자료까지 줘야 했으니 보나마나 개털 신세가 되었을 것이 뻔했어요. 하지만 이젠 그것조차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니었기에 저는 받을 거 받고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는데요. 이혼이라는 게 이렇게나 홀가분한 해방감을 안겨주는 건지 너무 좋더군요. 친정 부모님도 이혼 소송 중 모든 일을 알게 되셨는데 저희 엄마가 남편을 찾아가 개망신을 한번 주고 오신 모양이었어요. 신고하려면 신고하라고 당신도 당신 딸 위에 서면 더한 것도 할 수 있다고 아주 본때를 보여주고 왔나 보던데 아마 그 순간 자기도 엄청 쪽팔렸겠죠. 그래도 어쩌나요? 다 자업자득인 것을요. 그러게 제가 나도 우리 집에서는 귀한 딸이라고 말할 때 알아먹었어야죠. 자기들 딸이랑 동생만 귀하고 저는 귀하지 않은 딸이라고 생각한 그들의 잘못이니 저는 엄마의 그 말을 듣고 아주 통쾌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저희 엄마한테 더 빨리 얘기해 줄 걸 그랬어요. 그러면 저희 엄마는 사위가 아닌 사돈한테도 쳐들어갔을 사람인데 그걸 못한 게 살짝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이젠 철저한 남이 되었으니 더는 신경 쓰고 싶지 않네요. 무엇보다 모르긴 몰라도 태어난 아기가 한동안은 집안의 걱정거리이자 골칫거리가 될 것 같은데 아이는 죄가 없지만 그 가족들이 죄가 많아 아이가 고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 마음보 좀 곱게 쓰지. 이젠 남이 된 입장에서 그 애기가 참 딱하네요. 가족이라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상한 사람들밖에 없으니 그 아이가 어떻게 크겠어요. 부디 나쁜 건 담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요란하게 이혼했어요. 결혼할 때 반반 똑같이 해서 결혼한 거라 재산 분할할 때 어려움도 없었는데 이젠 자유로운 몸이 되었으니 제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도 더 멋지게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참고로 저랑 전 남편이 친구였기 때문에 저희 이혼 이야기는 일파만파 소문이 쫙 퍼져나갔는데요. 그 인간은 친구들 사이에서 매장이 되었죠. 그래서 더욱더 볼 일이 없어 홀가분한 마음인데 앞으로 평생 소식도 모르고 그렇게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상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제 이혼 이야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지금도 제 잘못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시간이 아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에는 그때 버려졌던 시간만큼 더 행복하고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더 열심히 저를 가꾸고 노력하며 살려고요. 원래 똥차 가면 벤츠가 오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그런 벤츠가 왔을 때 그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나중에는 그러고 싶다고요. 그래도 아직은 젊은데 이 썩어 빠진 남자가 제 인생의 마지막 남자라고 생각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혼자인 생활을 충분히 즐기고 나중에 인연이 닿으면 그때는 정말로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건데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제가 남자 타령을 하겠어요. 절대 그런 건 아니고 나중엔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적어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일만 넘쳐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